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를 받았던 송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우와! 저 라이브 방송이 오늘 처음이라서요. 약간 떨리는 감정도 있기도 한데요. 오늘 방과후 지도교사 정말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지도교사가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교과가 끝나는 그 방과 후에 하는 게 바로 방과후 지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럼 이게 왜 만들어졌냐 하면요. 학교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외의 활동으로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교육의 격차가 있어요. 지역별로 또 우리가 있는 그 기관별로 교육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 각도의 지원을 해줘서 방과후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처럼 이런 자격증 과정도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방과후 학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과후 학교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격차 해소되고 어떤 걸 했냐는 것이고요. 이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지원센터라는 곳하고 또 아까 국가에서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같이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양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방과후 학교는요. 두 가지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이 계약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 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뒤쪽으로 가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간의 계약이 있고 기관 간의 계약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시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계약은요. 3개월 분기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요. 3개월에서 4개월 단위인데 지금은 4개 단위,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간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다 보면 예외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업 장소는요, 영어 전용 교실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전용 교실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일반 유휴 교실, 그러니까 방과 후에 사용하지 않는 교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업 실수는 지금 보시듯이 5주여도 4주 단위로 끊고요. 이 4주 단위를 한 클래스당 45분에서 50분 기준으로 하고 주당 100분에서 250분인데 국가 정책으로 내려와서 사교육도 좀 많이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당 200분을 많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수강료의 반별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곱하기를 해서 수강료 스쿨뱅킹으로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비는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교재비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오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인원은 12명에서 20명까지가 되어 있지만 5명 미만이면 그 과목은 폐강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용비는 있는 학교도 있고 수용비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학교들에서는 수용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요점 유의미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총 강사료의 5%인데 이것은 이제 해가 지날 때마다 수용비가 퍼센티지가 변해요. 예전에는 3%였었는데 지금 5%로 바뀌었고 또 이 계약 수업 시수 같은 것도 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해마다 바뀌는 시스템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형태는요. 이전에는 원어민 100%의 형태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인 교사는 보조교사로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 관리 강사가 있는 시스템보다는 한국인 수업, 원어민 수업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인 교사만 수업을 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이이기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말드렸듯이 이전에는 연 단위로 하거나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4개로 나눠서 4분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기는 지금 보여지는 시기 3월에서 5월,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 12월에서 2월인데 이 시기가 학교마다 또 시기마다 살짝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방학 때는 수업을 아예 하자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방학 때는 좀 더 수업을 보강해서 많이 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학교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중요 사항은요,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일지를 적으셔야 돼요. 그게 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출석부에 붙어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학기 초에 수업 지도안을 제출을 하시는데요. 실러버스 또는 그 레슨 플랜을 내셔야 되는데, 실러버스와 레슨 플랜은 제 과목을 들으시면 거기에 정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과제로 우리가 하고 또 샘플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행사를 수업 공개 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과 후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학교마다 차이를 꼭 보셔야 돼요. 아, 왜 학교마다 차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학교는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시기 때문에 학교마다 달라지는 그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 점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근무 시간은 탄력적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과 후 학교니까 방과 후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 후가 아닌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출근 시간은 정말 부탁드리겠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20분 전에 출근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가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재 준비, 오늘 수업할 거 준비, 아이들 출석 체크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걸 저는 정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채용 공고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느냐? 방과 후 학교라고 인터넷에 치시면요, 구인 구직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은 시, 군,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인란이 있고요. 구직란이 있어요. 거기서 구인란을 보시면 학교마다 방과 후 선생님을 찾는 것을 올려놓으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밑에 방과 후 학교 등록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직이 있고요. 구인을 하는 란이 있는데, 내가 구직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자기 강사풀에 들어가서 내 강사풀에 대한 나의 것을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시면 방과 후 학교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이것을 뭐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과 후 학교 홈페이지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당연히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되고요.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있으셔야 될까요? 교원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100% 영어 수업이 가능하거나 어학연수를 2년 이상, 3년 이상, 아니면 강사 경력이 2년 이상, 3년 이상. 이것도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학교마다 그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우대하는 것은 TESOL MA나 TESOL 자격증, 그 다음에 토익 토플에서 토플보다는요, 토익 스피킹이나 토익 리스닝 같은 거, 이거 따로따로 하는 그런 자격증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요. IELTS도, IELTS 자격증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게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당연하지 않아? 싶은 게 있는데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우니까요. 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구금이나 구류나 아니면 경찰서에 갔다 오신 일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거의 다 이 사유에 해당이 되십니다. 1차는 서류 접수를 하시는데요. 이력서, 강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1차에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2차에 들어가시면 서류 제출이 따로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따로 있는데, 밑에 써드린 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서류인데, 이 외에 그 밖에 학교에서 또 요청하는 서류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하셔갖고 꼭 서류를 준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방과 후 학교 응시했을 때 냈었던 서류를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서류 전형하시고 면접 보셨으면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수업 시연이에요. 수업 시연을 안 하는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시연을 하시는데, 이 수업 시연을 하실 때 면접을 하거나 수업 시연을 가셨을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1차를 하고 2차, 3차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학교에서 서류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해서 서류만 그냥 가져가시지 마시고, 본인이 수업했던 거, 동영상 자료, 포트폴리오 자료, 수업 자료, 레슨 플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동안 했었던 거, 실러버스 자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은 한국어 면접, 영어 면접 병행 심사할 수 있는데요. 영어 면접 주요 질문 내용들도 있지만 이 질문의 예와 자세한 내용은 또 어디서 알려드리겠어요? 오늘은 힘듭니다. 들어오셔갖고 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수업 시험에서 유의할 점은요.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보시면 대부분 선생님들 3분 정도가 오시는데요. 교장 교감 선생님 한 분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방과 후 전담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영어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이 3분들이 나의 수업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깍듯이 인사 잘 하시고요. 그때그때 보시면 돌발 질문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돌발 질문도 대처를 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탁 교육기관을 통한 계약. 자, 앞에까지 보여드린 거는 개인 계약이었고요. 여기도 보면은 구인, 구직란, 정보란 보는 거는 비슷한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자기소개서 보낸 다음에 주 5일 동안 그 종일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잡코리아를 보셔도 아까 했던 거 말고 잡코리아를 보셔도 여러분이 정말 쉽게 보실 수 있다고 찾을 수 있으십니다. 자, 인사 담당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마련해 놓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 영어 방과 후 지도사 여기를 수강을 하시면요. 자격증과 함께 영어 방과 후 지도 교사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했죠? 반드시 지원해서 저랑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꼭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